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4 제19회입니다. 저는 문재현입니다.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한 2개월여 만에 다시 만납니다.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미디어 교육을 받은 분들이 라디오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그 시민들이 모여서 팀으로 이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6개월을 한 시즌으로 보고 벌써 만 2년째가 다 되어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980년대 저희가 많이 사랑했던 그런 가요곡들을 중심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지요. 여러분은 이러한 봄에 어떠한 마음으로 3월 첫 주를 맞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80년대를 지나면서 우리가 90년대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로 저는 그 연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첫 곡 김건모의 스피드라는 곡 자체가 그러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듣겠습니다. 김건모의 스피드입니다. 널 처음 본 순간 느꼈어. 널 이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어떤
오늘 새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의 준말이 새사이입니다. 세종시에 오는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국립 세종 수목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지난해 약 3천만 명이 세종시를 방문했으나 관광으로 흡수된 인원은 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연구원의 이재민 박사의 세종시 관광자원조사와 시사점이라는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세종시 방문객은 3천만 명으로 이 가운데 160만 명이 국립 수목원을 비롯한 산림박물관, 베어츄리파크 등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세종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온 곳은 국립 세종수목원으로 지난 한 해 동안 87만 명이 방문했고 주요 지점 관광객 수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관광객 대비 점유율은 약 37.6%였다고 하네요. 음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입니다. 이제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하였지만 덕수궁 돌담길에 아직 남아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향긋한 5월의 꽃향기가 가슴 깊이 그리워지며 눈 내린 광화문 내 거리 이곳에 이렇게 다시 찾아와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 세월을 따라 떠나가지만 언덕 밑 정동길은 아직 남아있어요. 눈 덮인 조그만 교회당 세종시의 관광지점별 방문자 수는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산림박물관이 17만 7천 명,
세종 에머슨 CC 13만 3천 명, 베어트리 파크 12만 7천 명, 합강 캠핑장 10만 명, 대통령 기록관이 5만 8천 명, 정부 세종청사 옥상정원 1만 3천 명, 세종 시립민속박물관 8천 명, 아람달 농촌체험마을 4천 명, 영평사 템플스테이가 2,100명 등의 순이라고 합니다. 2021년 개장한 국립세종수목원은 첫 해 46만 명이 다녀갔고 2022년 79만 7천 명에 이어서 지난해에는 87만 1,000명이 방문해서 세종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장소라고 합니다. 베어트리 파크는 2013년 24만 명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12만 7천 명으로 급감 추세를 보였으며 합강 캠핑장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하게 10만 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가 머물면서 관광을 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보센터 등 부족한 거점 공간을 보완하고 숙박, 쇼핑, 식당 시설 등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민 박사는 세종시는 이응다리 등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공간이 많다며 신도시와 읍면지역에 공전 도시체계의 특성을 살려 권역에 맞는 관광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구 논문에서 국민 선호도를 감안한 세종 8경 발굴과 관광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조례 제정에 기반한 관련 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하얀 목련입니다. 하얀 목련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 내린 거리마다 슬픈 그대 뒷모습,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따스한 기억들, 언제까지 내 사랑이여라, 내 사랑이여라. 거리엔 다정한 연인들 혼자서 걷는 외로운 날, 잊을 수 있을까? 그대 떠난 봄처럼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거리엔 다정
다시 목련은 피어나고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아픈 가슴 빈자리엔 하얀 목련이 진다. 오늘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눈 거는 세종시 관광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어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의 재료 속에는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케첩과 레몬을 곁들인 굴로 만든 오르데브루와 김밥을 입에 넣는 순간에도 역사 속 여러 장면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1세기 로마의 온수지에서 굴을 양식하던 장면이나 굴 요리용 오이스터 포크가 만들어진 이유와 전라도 특산물이었던 김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합니다. 신대륙에서 온 토마토가 중국이 기원인 발효 소스, 케첩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생각할 수도 있고 인도 북동부가 원산지인 레몬과 홍차가 유럽에 전해진 경로를 추측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930년 3월 7일자 동아일보에 부인의 알아둘 봄철 요리법 2를 살펴보면 창경원에 꽃구경을 가더라도 점심때는 되고 식당을 들어가면 양은 적고 비싸서 여간 불경제가 아닙니다. 집에서 준비하여 가지고 가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그 당시에 소풍 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원문 그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샌드위치, 빵집에서 기계로 썰어달라고 하면 편합니다. 집에서 썰어도 좋습니다. 한 편에 버터를 바르고 2편에 속을 넣습니다. 속으로 야채 산도위치, 잼 산도위치, 계란 산도위치가 있는데 잼으로는 딸기, 사과, 포도, 살구잼이 있습니다. 쌈밥, 스시로, 쌈밥으로 김쌈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시 쌈밥이라고 하고요. 노리막기 스시는 김쌈밥이라고 하네요. 재료는 아사구사 놀이라고 하는 두꺼운 일본 김으로 조선 김으로 쓰려면 2장을 씁니다. 밥이 뜸이 들만 하면 따로 그릇에 퍼고 식초 1홉, 설탕 2숟갈, 소금 1숟갈, 아지노모토 1숟갈을 섞어 밥에다 비빕니다. 이것이 스시밥 짓는 것입니다. 표고를 물에 불려 간하고 계란은 지단을 붙이며 덴부라고 하는 도미살을 분홍색으로 물들인 것을 준비합니다. 발 위에 김을 놓고 김 가운데 계란, 표고, 덴부를 놓고 말아갑니다. 만 것을 칼로 뱁니다. 일본 빨간 장아찌를 잘게 썰어 같이 먹습니다. 이 기사를 토대로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에는 상당히 비쌌을 빵, 버터, 잼 등과 아사구사 놀이라고 하는 일본김, 표고버섯, 덴부 등을 재료로 언급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조법은 분명히 중산층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신문을 보았을 리 없고 그러니 당연히 중산층 이상을 위한 도시락 요리법이고 여기에서 김쌈밥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음식과 역사와 시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에 충분히 수긍이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음악 듣겠습니다. 한영애의 누구 없소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어둠은 늘 그렇게 벌써 깔려있어 창문을 두드리는 달빛에 대답하듯
좁아진 골목길에 그냥 한번 불러봤어. 날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모두 오늘 밤도 편안히들 주무시고 계시는지, 밤이 너무 긴 것 같은 생각에 아침을 보려 하네. 나와 같이 누구 아침을 볼 사람 거기 없어. 누군가 깨었다면 내게 대답해줘.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새벽은 또 이렇게 나를 깨우치려. 유혹의 저녁빛에 물든 내 모습 지워주니 그것에 감사하듯 그냥 한번 불러보았어. 오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벌써 하루를 시작하렴 바삐들 움직이고, 아침이 정말 올까 하는 생각에 이제는 자려 하네. 잠을 자는 나를 깨워줄리 거기 누구 없어.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누군가 아침 되면 나 좀 일으켜줘. 계속해서 먹거리 이야기 중 스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밥에 식초로 간을 한 부분입니다. 스시의 한 종류로 김쌈밥을 만들었기 때문에 밥에 식초가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스시는 생선과 와사비 그리고 김과 쌀밥의 조화라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맛의 대중은 쌀밥과 생선으로 이루어졌는데 밥은 어떤 쌀로 하는 것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쌀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단곡, 중곡, 장곡으로 분류되는데, 단곡은 일본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쌀로 주로 자포니카 쌀이며, 중곡은 칼로스 쌀과 같이 길이가 중간인 쌀이라고 합니다. 장곡밥은 태국에서 먹는 쌀처럼 길고 가느다란 인디카 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시에는 단곡밥이 가장 적합한데, 그 이유는 부드럽고 찰기가 있으며 요리할 때 모양을 유지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씹을수록 맛이 좋아지고 단맛도 있기 때문에 칼로스 쌀과 같은 중국 쌀은 주로 미국이나 호주와 같은 곳의 고지대나 건조한 곳에서 재배된다고 합니다. 선택적 육종을 통해 중국밥은 조리하면 윤기가 있기도 하여 스시의 초밥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지만, 반면에 인디카처럼 긴 곡물밥은 찰기가 없어 초밥에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신촌블루스가 부릅니다. 골목길입니다.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을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조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골목길 접어들 때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고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때문에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고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헤이! 골목길 접어들 때에 흐이!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예! 겉들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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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4 제19회를 듣고 계십니다. 세종시 청년 관한 소식입니다. 세종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26일부터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2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지난 1차 사업에 비해 재산 및 주택 요건이 완화됐다고 세종시는 강조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증료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9세서부터 34세 사이의 청년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신청자는 청약통장에 필수 가입해야 합니다. 또 청년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주택 소유,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일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의 경우 현재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은 2월 26일부터 1년간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하거나 세종시청 청년 정책 담당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임태규 시 청년 정책 담당관은 이번 지원이 고금리와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전담 콜센터 1600-0777 또는 세종시청 청년 정책 담당관 044-300-6034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준비한 음악은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입니다.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하고 숨 뒤에서 함께 하는데 절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엄정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2월 23일 행복도시 4-2 생활권 소재의 공동캠퍼스 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해서 대학별 교사라 학생회관, 도서관, 기숙사 등 시설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행복도시 공동캠퍼스는 다수의 대학이 교사와 공용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해서 융합교육과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형 캠퍼스입니다. 현재 서울대, KDI, 충남대, 충북대, 한밭대가 입주하는 임대형 캠퍼스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7월, 개교는 9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행복청은 전했습니다. 엄정희 차장은 해빙기를 대비해 현장 근로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준공 일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조정혁이 부릅니다. 비와 당신. 이젠 당신이 그립지 않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죠. 사랑한 것도 잊혀가네요. 조용하게 알 수 없는 건 그런 내 맘이 비가 오면 눈물이 나요. 아주 오래전 당신 떠나던 그날처럼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 날까. 아련해지는 빛바랜 추억 그 얼마나 사무쳤는지 미운 당신을 아직도 나는 그리워하네. 이제 괜찮은데 사랑 따윈 쳐버렸는데 바보 같은 날 눈물
여러분 지난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 4에 제가 진행했던 제11회에서 인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도 여행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5곳을 먼저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는 문화유산이 정말 많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 유적과 보물이 넘쳐나는 나라이고 그만큼 볼거리가 매우 많은 나라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5곳을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인 뭄타즈 마할을 위해 만든 무덤으로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합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주에 있는 아그라라는 도시에 위치해 있으며 아그라는 무굴 제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완공하는 데만 20년이 넘게 걸렸고 벽면의 타일부터 정원의 구조까지 하나하나 디테일이 놀라운 곳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암베르성입니다. 암베르성은 라자스탄주의 주도인 자이푸르 근처에 위치한 아메르라는 마을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아메르는 한때 라자스탄을 다스리던 라즈푸트 왕국의 수도였는데 이곳에 라즈푸트 왕족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힌두교 국가인 라즈푸트와 이슬람 국가인 무굴 제국의 건축 양식이 결합되어서 독창적인 건축물들이 눈에 많이 띄고 성내에 거울 궁전과 여러 정원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다샤우아 메드 가트라고 합니다. 다샤수아 메드 가트는 힌두교의 성지로 유명한 바라나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라나시에는 어머니의 강이라고 불리는 겐지스 강이 흐르는데 강가에서 목욕과 종교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단 형태로 강물에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가트라고 합니다. 바라나시에 있는 여러 가트 중에 가장 활기차고 화려한 가트이며 매일 밤 종교 행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인도인들의 종교와 정신을 알고 싶다면 꼭 가봐야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아그라성입니다. 아그라성은 1638년에 무굴 제국이 델리로 천도하기 전까지 무굴의 황족이 거주하던 성이라고 합니다. 이름에 드러나 있듯이 우타르 프라데시주 아그라에 위치해 있습니다. 성에 들어갈 때 성문까지 다리가 이어지고 앞에 성벽이 웅장하게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과 성벽의 규모에 압도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특히 델리 게이트와 라오르 게이트, 디완 이암이 유명하다고 합니다. 5번째는 카주라호 사원입니다. 카주라호는 마디아 프라데시주에 있는 마을입니다. 카주라호는 사원으로 유명한데 섹스의 기술을 의미하는 카마수트라의 여러 동작을 나타내는 사원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힌두교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원이며 성에 대한 인도인들의 생각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장소라고 합니다. 준비한 음악 듣겠습니다. 김학래와 임철우가 부릅니다. 내가. 이 세상에 기쁜 꿈이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눈을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이 세상에 슬픈 꿈이 있으니 외로운 마음에 피를 적시고 우리 그리움의 날개 있다면 상념의 방랑자들이다. 이내 마음 닿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닿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네 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세상에 기쁜 꿈 있으니 가득한 사랑에 늘 내리고 우리 사랑의 노래 있다면 아름다운 생 찾으리다. 내 마음 가도록 사랑한다면 슬픔과 이별뿐이네. 이내 온정 가도록 사랑한다면 진실과 믿음뿐이네.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힘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힘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힘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내가 말없는 방랑자라면 이 세상의 돌이 되겠어. 내가 힘찾는 떠돌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오늘 세종 사람들의 이야기 시즌4 제19회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세종시에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세종시에 대한 애정이 생기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에 왔으면 좋겠다, 우리 세종시를 알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시는지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면 세종시에서 살고 있는 것이 즐거우시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은 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거, 살고 계시는 주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종 바깥으로 나가는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다 여러분 안에서 즐거움과 행복으로 넘쳐나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